자, 전일자 그 시장에서 있었던 특징 섹터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섹터 부분은 그 우주항공 산업 부분 자체가 일단은 됐는데요. 이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뭐 달 탐사 프로젝트 본격 추진 소식인데 이게 뭐냐면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6일에 12개 그러니까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제23회 우주개발진흥 그 실무위원회를 갖다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 2016년 우주개발 시행계획이라는 게 그 최종적으로 미국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그러니까 2016년 우주위험 대비 그 시행계획, 그리고 2016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 등, 그리고 2016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등을 확장한 가운데서 올해 그러니까 우주개발 사업에 그 총 7,46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난해 대비해서 19.5% 증가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정부가 독자 우주 개발을 갖다 추진을 위한 자력 발사 능력을 갖다 확보하고요. 위성 수요를 갖다가 고려한 인공위성을 독자 개발하고 미래 우주 활동 영역을 갖다 확보를 위한 달 탐사를 갖다 공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뭐 관련성이 조금 없는 종목들이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뭐, 지금 특정 종목 자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 갖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그 종목들 자체가, 어저께 그 장중에 그 특정 종목 볼 때 그런 말씀들을 갖다 드린 바 있는데, 저희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 예, 직접적인 거 보면 되죠. 항상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 갖다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왜, 그, 시장에 지금 지카 바이러스 테마 자체는 솔직히 조금 이게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유니더스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지카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수익을 좋게 얻었어요. 근데, 뭐, 물론 뭐 명문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사후 피임약 관련된 제약사들에서 막 별로 다 올랐죠. 최근래에 딱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카 바이러스 자체의 진단 키트 자체를 갖다가 승인을 받고 유럽에 수출하는 게 바이오니아. 근데 어땠죠? 바이오니아는 주가가 안 좋았어요. 잠깐 바이오니아 볼까요? 자, 바이오니아 보시면 얘는요, 뭐 일봉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얘는 좋았던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꼭 어때요 보면 시장의 테마 섹터라는 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뭐 꼭 직접적인 수혜 종목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거. 왜 예전에 테마주를 갖다 설명할 때 그런 말씀 갖다 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테마주라는 것도 뭐 주가의 기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의 기본 원리라는 것 자체가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주가라고 결정 지을 수 있죠. 예, 그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물론 지금 세트리가이하고 지금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예. 얘 또 일어나. 한국항공우주 두 개를 갖다 보는 건데 얘들 자체를 갖다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죠? 왜? 자, 뭐 요러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간다 해가지고 개별 종목 해가지고 막 따라 들어가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론은요. 그쵸? 네, 그 측면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돼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추천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당시에 그러니까 추천할 당시에는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하나하고
두산에서 그러니까 지분 매각 자체가 이루어졌던 시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매수 평균 단가 자체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6만 원 초반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쭉 오면서 크게 뭐 오르지도 않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편입한 시점 대비해가지고는. 예, 근데 중요한 게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섹터에 대해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를 갖다가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이 관련해서 뭐 우주 항공 산업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 갖다 보면 뭐 하나도 포함되고 대한항공도 포함되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뭐 퍼스텍도 여기 포함되고 그리고 하나테크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주인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비추로테크, 한양 ENG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예, 거기다가 SFA 그 현대 롯데 그러니까 한양 디지텍에다가 뭐 등등등 많아요.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 자체가 보면 그 한국 그 정부가 한국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의 달 탐사 사업을 갖다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왜그 북한 쪽 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딱 나오고 나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골자 자체가 정확하게 딱 봐야 된다. 자,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느냐. 한국형 발사체 개발. 그리고 인공위성의 독자 개발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핵심 기술을 갖다가 국산화할 방침이다. 그래서 우주 그러니까 분야에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우주 항공 산업에 포함된 종목들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비추로시스, 예, 비추로시스입니다. 그냥 한번 쭉 보자고요. 예, 쭉 보고 얘들 자체가 진짜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라는 때, 자 비추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는 공부가 좀 필요했습니다. 예, 공부가 좀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과연 뭐 때문에 이게 얘가 테마가 되고 얘가 왜 포함되지? 그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됐건 비추로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나루호 있잖아요. 나루호. 예, 나루호의 그러니까 진공상 때 초정밀 정압을 갖다 맡은 업체라고 합니다. 비추로시스가요. 그 우주항공 테마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데요. 비추로시스 같은 경우는 나루호의 진공 상태, 예, 그 초정밀 정압을 갖다 맡았던 업체인 거고, 아마 그러니까 그 전일 그러니까 특징주하고 그 관련해가지고 볼 때, 이 회사가 저도 얘가 왜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비추로시스는 나로호 때 그거고, 그리고 한양 디지텍이에요.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 한양 디지텍 얘는 자회사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한양 그 네비콤이 예, 한양 네비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양 네비콤이 똑같아요. 나로호에 탑재된 GPS 수신기하고 그리고 안테나 제작에 참여해가지고 우주항공 테마로 일단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렇고 자 그리고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보유종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세트리가입니다.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웬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말 하늘해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주사업 자체가 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뭐 한양 디텍이라든지 비추로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테마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예. 나로에 일단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셔가지고 뭐 비추로시스라든가 그죠? 그리고 한양 디텍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돼요. 예. 뭐 같이 항상 보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세트리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거고. 근데 세트리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가 정말 인공위성을 갖다 하는 애들입니다.
그 인공위성 그 연구센터의 연구원을 주축으로 설립한 위성 시스템 그 생산업체인데요. 그 핵심 사업 자체의 매출의 약 60%를 갖다 차지하는 게 소형위성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요거 좀 체크해 달라고. 아, 제가 이걸 안 했군요. 네. 제가 이걸 갖다 안 했답니다. 참 뭔가 좀 디테일해지네요. 네. 아무튼 그 세틀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그러니까 연구센터 연구원을 주축으로 설립된 그 위성 시스템 생산업체입니다. 이 세틀라이가 상당히 매력 있는 회사예요.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인데 그 위성 시스템 생산업체인데 핵심 사업에 그러니까 인공위성 쪽 그 관련된 매출 비율 자체가 60%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그 사업 보고서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잠깐만요. 예. 그리고 그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인공위성 부분을 갖다 하는 건데 얘가 그러니까 뭐가 전문이냐 하면 그 전자 그 강화 카메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그 정밀하게 이렇게 보는 거 그런 쪽의 측면에서 얘가 굉장히 그거 한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음,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위성 간제 특히 얘가 최근래에 그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중동 쪽 있잖아요. 예, 중동 쪽 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러니까 인공위성 관련해서 와 내가 이때쯤 그러니까 진작에 샀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일정 부분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좀 매력도는 떨어져요. 예,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세트리가이는 이만큼 이미 그러니까 갔잖아요. 얘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메모해 두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의 3대 핵심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 위성 본체 기술하고 그리고 탑재체 그리고 지상체 관련 기술을 갖다 모두 보유한 그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소형 그 인공위성 완제품까지도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항공우주 관련해가지고 딱 이야기 나오면 실질적으로 세틀라이트 보시면 돼요. 지금 놓쳤다 싶으시면 지금 뭐 아까 언급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뭐 비츠로시스라든가 그죠? 그 한양 디지텍 예. 요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단타 치시면 돼요. 예. 단타로 딱 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자체는 뭐 한국 항공우주는 뭐 설명 갖다 따로 드릴 필요가 없죠. 예, 걔는 무조건 하는 거고, 그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도 봐주셔야 돼요. 예. 근데 세트리가이가 지금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월봉상에서도 52주 신고 가고, 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갖다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봐도. 예. 요 마디 지나가면 얘는 45,000원까지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오른 종목은 여러분들 못 들어가잖아요. 예, 얘는 빠지길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셔야 되는 거. 세트리가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 시스템 관련해서 3대 핵심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거기다가 소형 인공위성 완제품하고 부품을 갖다 개발하고 생산하다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세트리가이가 최근에 주가 자체가 크게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뭐 좋았던 그게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제서 부각을 갖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매출 측면에서도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얘 그 세트리가이가 매출 보상이 그 지상 사업이 39.91이고요. 그리고 위성 사업이 34.69, 그리고 위성 영상 사업이 14.16이고, 그리고 우주 항공 메모리 쪽이 8.04, 그 방사선 그 감시 사업이 3.11인데요. 거의 완전한 R&D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완전히 R&D만 그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아무튼, 우주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세트가 있다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 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비철시스나 한양기트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단타 치는 거예요. 예. 물론, 얘들도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나루오에 뭐 했어요.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뭐, 잠깐만요. 350이죠. 한양데이텍가 뭐, 잠깐, 얘는, 그니까, 한양데이텍은, 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하고, 그, 뭐, 왜 인터넷 전화기 있잖아요. 한양데이텍이. 그걸로 유명하는데, 그 스마트 모듈 분야 쪽으로 갖다가 진행하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회사인 한양 내비콤이 나로에 탑재된 GPS 수신기하고 안테나 제작에 참여해가지고 했다라는 측면인 거고, 저는 그래요. 뭐 이런 종목 자체를 갖다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근데 중요한 게 그 한양 디테일이요. 지금 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보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 2014년까지는 매출액이 941억 수준이었는데 2015년 들어오면서 1271억까지 급증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실적은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크게 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 차트 상으로 보면 매력 있어요. 예, 차트 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예, 크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장대 양봉 갖다 그렸다고 해서 굳이 뭐 얘를 갖다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겠죠. 골드크로스 다 발생한 거고 지금 보조지표 시그널 상에서도 좋습니다. 네, 한양대입대 특히 이렇게 그 상한가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다음날 점상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예, 하락 조정 딱 일부 조정 딱 나왔을 때 편입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근데 꼭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왕 보는 김에 자 비추러시스입니다. 비추러시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불안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그러니까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났는데 올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투자 포인트일 수 있겠는데요. 얘가 잘하면 네. 뭐, 요 부분 자체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예, 말은 줄이겠고요. 아무튼, 비추르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얘는 좀 차트가 지저분해요. 예, 개인적으로 차트 지저분한 애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예, 그래도 얘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야죠. 비추르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그 첨단 교통 시스템 쪽인데, 왜 그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차트가 좀 지저분한 게 뭐냐면 얘가 그 사물 인터넷하고 그 CCTV부터 해가지고 막 이 포함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 스마트 그리드 있잖아요. 지능형 전력망. 예,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 얘가 조금 움직이는 애인데 뭐 아무튼 근데 뭐 얘가 나로에 해봤다네요. 예. 근데 얘 비추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성 자체가 스마트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 98.94%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자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스마트 인프라, 특히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그 지능형 전력망 사업하고 게다가 그러니까 그 첨단 교통 시스템 자체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다가 가져보시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 보면 그래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을 갖다 하셨으면 좋겠는 게 테마주도요. 뭐 물론 완벽하고 깔끔하게 야 내가 여기서 딱 사가지고 여기서 쫙 올라서 여기서 딱 팔고 와 박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예,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테마주인데 내가 물려도 적당히 그래도 이 회사는 괜찮으니까 예 아유 괜찮아 뭐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저는 비츠로시스보다는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였다 하신다 그러면 한양디이텍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차트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있어요. 지금 이 골드 자리거든요. 물론 제가 그 사용하는 이평 자체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표준 이평은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사지표라고 하는데 예, 수화지표상에서도 주봉사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조지표로 쓰는 지표 중에서 제가 좀 신뢰하는 지표상에서도 지금 골드크로스가 발생한 자리입니다. 예, 얘가 그 선신호를 갖다 좀 더 일찍 보내죠. 예, 근데 뭐 웃기게도 저는 보조지표 가지고 매매 갖다 안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트 매매 안 하죠. 예, 저를 갖다가 좀 오래 보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는데 저는 차트 만들어주고 나서 들어가는 게 제일 싫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일단 보조지표 상황이라든가, 예, 전체적으로 한양디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주봉상에서도, 아, 얘 매력있다. 딱 되죠. 그리고 일봉상에서, 오호, 지금 보면, 장기평 자체를 갖다 단기평 완전 뚫어버렸어요. 얘는 셉니다. 셀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월봉상의 추이도 딱 보십시오. 월봉 딱 봤더니 어떻습니까? 와, 완전 매력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얘에 대해 가지고 뭐 단기 목표가나 이런 것들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진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시고자 한다면 이 이슈 모멘텀 자체가 약한 모멘텀은 아니에요. 분명 없이. 예, 약한 모멘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책 모멘텀은 항상 테마주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매력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단타를 갖다가 하신다 그러면 한양 디테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그 섹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봤고요. 자, 코스피 시장 특징 종목들하고요. 예, 종목들을 갖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04069469이네요. 아이고, 아니구나. 069469. 맞죠? 에이, 바보. 예, 대우의 AL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영업이 흑자 전환에 상승을 갖다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보면, 동사의 경우에는요, 그 실적 자체가 계속 안 좋았었어요. 예,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편입니다. 잠깐만요. 예. 동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자체는요, 그 알루미늄 소재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부분 자체가 알루미늄 코일하고 판재하고요. 그리고 고품질 한절판을 갖다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럼 뭐 알루미늄 그 압연재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장치 산업 자체에 대해 가지고 기술 축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우 AL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매력은 있는 회사예요. 근데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 이게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전량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 고급 알루미늄 판재류 부분에 대부분 갖다가 수입을 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그 국산으로 대체한 기업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철도 그 차량 있잖아요. 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뭐 흑자 전환에 상승했다 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란그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란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왜 경제사실장 가잖아요. 예, 그 부분 자체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거하고 좀 연계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기업 자체가 썩 나쁜 기업은 아니다. 예. 근데 뭐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 자체가 2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7.7 감소한 1215.84억 원을 기록했고 순손실 자체는 9.7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예,
어차피 그러니까 알루미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알루미늄 소재 산업 자체는요, 얘가 물론 적용 분야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적용 분야는 많은데,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황 자체에 선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전 쪽하고 연계성이 많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가장 큰 데가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 힐이라든지 아니면 대우AL 얘가 또 차량 경량화 수혜종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전기전자 업황하고 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우AL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쪽, 예, 철도 쪽이 있으니까 그 철도 특히 그 차량 있잖아요. 예, 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소재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번에 얘는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예,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CJCGV 이제 다시 한번 바로 확대됐으니까 CJCGV 한번 보고 갈게요. 자, CJCGV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뭐 멀티플렉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회사인데 얘가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급락했었어요. 게다가 중국 쪽에 그 사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한중 그 무역 예, 관련된 규제 부분 중에서 미디어 컨텐츠 예, 그 부분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급락했었죠. 예, 그 상황 자체에서 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영향을 갖다 미쳤던 게 미디어 컨텐츠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얘가 하락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시점 자체에서는 좀 이제 다시 봐도 되지 않나. 예. 특히 뭐 CJ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동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2월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전에 왜그 일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1월, 2월 달에 너무 글로벌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자체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월, 2월에 그러면 실적이 좋았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딱 생각해봤더니 온통 영화 아니었나요? 맞잖아요. 뭐 검사 외전에다가 뭐 그죠?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CJCGV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그 쇼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쇼박스 괜찮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유라든가 걔들도 있지만 저는 쇼박스도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지금 어떤 전략을 갖다 가지고 가야 되냐. 1분기에 실적이 좋았었던 게 뭐가 있어요? 자, 쇼박스 봐봐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거기다 검사 외전까지. 이거 실적 나쁠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지. CJCJV는 영화관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괜찮아지고, CJCJV가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뭐, 아시아 쪽에 진출하는 것부터 해서 많잖아요. 예. 영화관 쪽으로 딱 봤을 때는, 그래, CJCJV. 오케이. 보고. 그러면, 제작사 및 공급사로 딱 봤을 때는, 모바일. 그러니까, 뭐, 제가 별로, 그러니까, 물론 영화를 갖다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별 껐거든요, 검사이죠. 근데 요새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뭐, 검사 외전밖에 뭐 개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참, 저도 한번 보고 싶은 영화이긴 한데, 기향이라는 영화인데, 그 개봉가는 아까 못 찾고, 심지어는, 배불뚝이 나오는, 예, 쿵푸 팬더. 그 영화 같은 경우보다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자체고, 지금 CJCGV가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실적 회복, 기대감이 상승한 거거든요. 어려운 데서 찾지 말자고.
막 예상하기도 힘든, 아,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최근에 있잖아요. OLED 관련해가지고 수주 받았던 기업들 보는 거 괜찮아요. 나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그거 찾지 말자고. 쇼박스나 CJCGV 괜찮잖아요. 그래. 근데 CJCGV는 아직 뭐 중국 쪽 그것도 있고 또 뭐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모바일 에이스 쇼박스 보는 거예요. 검사 외전. 뭐 그냥 딱 들어도 알겠는 거 있잖아요. 내부자들이나 검사 외전이나 이런 거. 네. 무조건 되잖아요. 그죠? 자, 거기다가 베트랑도 쇼박스 보죠. 맞죠? 그것만 해도 얘는 돼요.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차피 1분기에 실적을 갖다 생각해야 되는 때라면 예, 얘들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변수. 아까 말씀드렸죠. 지카 바이러스 이게 지금 뭐 중국에도 발생을 했고 거기다가 뭐예요. 또 일본에도 발생했고 이러다가 만약에 한국에 지카 바이러스 올 수 있어요. 왜 안 오겠어요?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예. 그거 또 온다 그러면 어떻게? 영화 관련주들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딱 보면 1분기 실적만 본다. 그죠? 그 측면에서 쇼박스 저는 괜찮다고 봐요. CJ 시즈도 좋고. 한 번씩들 관심 가져보시자고요. 예. 한 번씩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지카바이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는데 지카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바이오니아 봅시다. 예. 바이오니아 보고 그리고 뭐 유니더스 단타 치고 거기다가 사후 피임약 관련된 명문제약 우리 그 삼성 세트잖아요. 지카 딱 터졌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 딱 봐주고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대 CGV도 괜찮고 네, 그렇게 딱 보면 되겠어요. 거기다 대호의 일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랑 관련해 가지고 곧 가시잖아요. 네, 그 가시니까 네, 그거 보시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풍산입니다. 네. 풍산은 지금 뭐 얘는 꾸준하게 좋아요. 근데 월봉사에서 보세요. 얘 아직까지 받았거든요. 예, 아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풍산을 갖다가 왜 봐야 되냐? 지금 와 이만큼 올랐는데 이걸 갖다가 왜 봐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봐야 돼. 왜? 중국에서 3월 3일부터 그 땅 열리고 있잖아요.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철강하고 이거 구조조정 딱 일어나면 구리 원자재 자체 가격이 상승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투자 아이디어는요. 투자 아이디어라는 건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와 샤오미 막 그런 얘기 들어요. 샤오미가 뭐 그 왜 대륙의 뭐 그런 식으로 뭐 그죠? 뭐 샤오미, 하웨이 막 이런 거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막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휴대폰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휴대폰 지금 난리 났고 거기다 TV 같은 경우에도 하웨이가 예? GE 인수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삼성 힘들겠구나 이 정도로 끝낼 거예요? 아니면 뭐 전기전자 안 사지 이러고 끝낼 거예요. 자 하웨이가 샤오미가 그렇게 찍어낸다.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왜 우리 이미지스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예. 이미지스가 왜 그래요? 이미지스는 얘는 저는 올해 대박이라고 봐요. 얘는 제가 유일하게 있잖아요. 소니가 안 빼요. 소니가 뺀다니까요. 얘 지금 추천한 이후에 수익이 좋잖아요. 자, 샤오미 관련주 뭐 있어요, 국내? 아니, 물론, 많겠죠. 따지고 들어가면. 따지고 들어가면 많죠. 막, 뭐도 들어가고 있고, 뭐도 들어가고 있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미지스가 샤오미 납품하잖아요. 그쵸? 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응? 아직 시작, 얘 음봉 나오든 뭐든 상관없다, 안 해요. 예.
지금 그냥 무조건 홀드인데, 거기다가 삼성페이 관련해가지고 MST 칩 자체를 갖다가 양산에 들어가요.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풍산 같은 경우에도, 풍산은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구리분입니다. 구리분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 막 너무 투자 아이디어 자체를 갖다 어려운 데서 찾지 마시고, 예? 어려운 데서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려운 데서 찾지 말고, 구리동 가격 자체가 지금 최근에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리동 가격 자체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중국에서 야, 시골 스마트폰 잘 만들어. 나도 한번 사보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 그죠? 하웨이도 그렇고, 뭐, 오, 그래? 그럼 니들 전기동 많이 쓰겠네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고. 게다가 중국 쪽에 대규모 구조조정하고 뭐하고 이루어지면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원자재 가격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철강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보시든 현대제철 보시든 그러면서 풍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왜 그러냐면 얘는 동합금 금속 소재하고 가공품을 갖다 제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방산 쪽이 있어요. 그 스포츠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레저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스포츠탄 많이 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풍산이 점유율 1위에요. 예상해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풍산은 중요한 게 풍산의 그 주가 자체는요. 구리동의 구리 가격 자체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그 풍산 같은 경우 비철금속 쪽에서는 대장주로 보셔야 되는데요. 예,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게다가 아까 왜 우리 우주항공 그 관련된 테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한국 항공우주도 이야기하지만 LIG 넥스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은. 예, 근데 그거는 너무 제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죠. 왜? LIG 넥스원이 그러니까 로켓 추진기를 갖다가 하는 회사가 LIG 넥스원이에요. LIG 넥스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LIG 넥스원하고 같이 개발하는 회사가 풍선입니다. 오, 괜찮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LIG 넥스원하고 풍산이 뭘 갖다 같이 하냐면 국내 그러니까 유도목용 로켓 추진 기관 제조 판매하고 해외 추진체 교체하고 추진 기관 설계 제조 부분을 갖다 하는 거예요. 뭐 그래 따지면 LIG 넥스원을 갖다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 왜 엮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게 왜 얘를 갖다가 구리 가격 인상 시에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중국에서 구리를 많이 쓸 때 왜 얘를 봐야 되냐? 왜겠어요? 얘는 신동 부분 항상 매출 구조를 갖다 보죠. 예. 구리 관련된 소재 부분 자체가 67.8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판매 단가 자체가 높아지니까 얘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방산 쪽 자체도 32.12%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딱 보니까 얘 28,000 정도 딱 가면 저항대 맞고 빠질 수도 있겠는데 물론 오케이. 그러면 조정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생각했을 때 28,000원 맞고 조정 딱 떨어지면은 전략적으로 딱 봤을 때 마트 변곡적으로 봤을 때 27,000원 정도 되면 내가 딱 산다 그러면 괜찮겠네? 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화면 하단 부분 자체는요. 풍산에 지금 리포트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면 의견 일자까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자, 2월 1일자로 해서 통상 평균적으로 이 화면 자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 목표가 33,000원부터 37,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상당히 괜찮죠? 자, 아직 충분히 추가 여력이 있습니다. 자, 요때 자체의 부분 마디에서 변곡 조정대에서 사가지고요. 얼마 목표가? 대략적으로 3만원까지 딱 된다고 그래도 작습니까? 27,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우와, 그러면 10% 넘네? 괜찮잖아요. 예, 좋다는 겁니다. 왜? 중국하고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풍산 정도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게요. 코롱인들입니다.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니까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당연히 뭐 얘는 괜찮죠. 근데 얘는 이제 시작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산업재 신소재 부분 자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듀퐁하고 관련된 그 소송 때문에 얘가 계속 소송 비용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죠? 소송 비용 자체가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보면 얘 자체를 갖다가 왜 이제 봐야 되냐? 소송이 끝났다는 겁니다. 소송이 끝났어요. 소송이 끝나서 이제는 소송 비용 자체 부담도 없고, 거기다가 듀퐁한테 줄 돈 이미 대선 충당을 다 쌌고. 자, 그러면 듀퐁하고 그렇게 다 끝나가지고 얘가 이제 신소재 관련해가지고 매출 계속 일어나요. 현재 보면 그 산업 자재 부분이거든요. 이 산업 자재 부분이라는 게 포함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산업재군 자체가 자동차 소재가 있고, 그리고 화학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 재료부터 해서 얘는 완전한 소재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니까 수처리용 MF, UF 시장도 진출했는데, 당연히 소재를 갖다가 하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매출 구성도 보면 그 산업재 쪽이 36.26이고요. 그리고 화학 소재가 22.17. 그리고 필름하고 전자재료 쪽 얘는 완전 소재 백화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다른 거 잡을 거 없어요. 얘 1분기 실적이에요. 자, 지금 1분기 실적을 갖다 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보면 코롱인더에 잠깐만요. 자, 현재 1분기 예상 데이터 자체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살펴보더라도 얘는 괜찮아요. 지금 영업이익 측면도 그렇고,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 지금 자꾸 일본으로 해가지고 와 일본 보니까 이거 들어가기 여기서 딱 샀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샀습니다. 그쵸? 네, 여기서 샀어요. 요만 아래서 이미 이야기해서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물론 안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약 올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얘 차트 보세요. 딱 보시라고요. 어때 보여요? 얘는 들어가는 차트예요. 왜? 주봉상에 딱 보니까 얼마나 차트 기가 막히게 그랬습니까? 자, 행보에 왜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장기 행보 종목이 이빨 빠진다고 합니다. 이빨이 쭉 빠졌어요. 그죠? 이빨이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이제 박스권 돌파기 들어갔습니다. 일봉 무시.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나 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균 단가 자체는 약 9만원 정도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요. 아직 충분히 여력 있어요. 거기다 매력 있고. 자, 그렇게 막 얘도 연기금 팔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얘는 계속 사요. 기관들이. 충분히 살만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코스피에서는 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LG전자나 이런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특징을 뭐 한번 볼게요. 다른 거는 그렇고, 뭐 계속적으로 한 번씩 언급되는 제시한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시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항상 얘는 우리한테 크게 수익을 주고 뭐 즐겁게 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예. 얘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은데 지금 얘가 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2평이 33 2평인데 33 2평을 딱 그 조정 33 2평 딱 조정 나올 때 사면요 얘는 무조건 나한테 수익을 주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CD기 수준인데 예. 근데 주봉상에서 보시면 우상향 추세를 갖다 타고 있습니다. 조정대 국면 자체를 갖다 계산한다 그러면 5천원대 측면인데 이제는 얘는 추세 제대로 탈 거야. 왜? 자, 뭐
전일, 그러니까 얘가 상승했던 건 드론하고 가상현실 VR 연동. 이거는 이미 우리가 MWC 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거기에 그러니까 VR 이거 딱 끼고, 그죠? 딱 하면 완전 비행기 조정하는 듯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언론에 따르면 동사가 드론과 가상현실 그 제품 갖다 연동해서 판매를 갖다 검토 중인 게 알려졌는데,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우리 그 단톡방에, 그러니까 회원 단톡방에 유스트립에서 그런 거 그 말씀드렸잖아요. DJI가 가지고, 그죠? 네. 그 부분에서도 살펴본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그 DJI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드론 제품 중에요. 이 나와요.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전 세계 주민 제일 높은 게 DJI고, 그리고 홍대에 제가 일정 메모해 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3월 둘째 주입니다. 3월 둘째 주에 그 홍대, 예, 그쪽에 그러니까 DJI 매장이 이제 서죠. 그 DJI 드론 중에 팬텀 3 부분입니다. 그 팬텀 3 일부 모델 중에 그 인스파이어하고 팬텀 3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VR 고글을 그 애플 앱을 갖다 통해서 연동되는 기술 제품 갖다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DJI가. 그러면 제이시언 자체가 어떻습니까? 드론 관련주에다가 VR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국내에 드론 관련주도 너무 많아요. 많은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드론은 그냥 제이시언 시스템 딱 보고 끝. 왜? DJI가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게 뭐냐 보면 DJI 자체가 드론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DJI가 현재 보유 중인 특허 기술들은요, 모든 드론 회사들 자체는 그 특허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뭐 그 특허 기술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냥 국내에서 드론 자체를 갖다 한다, 드론 관련해 가지고 뭐 단지를 만든다, 뭐 어쩌다 해준다, 좋아요, 괜찮다고요. 자, 드론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어쩌고 좋다고 뭐 이야기 나오고 좋아요, 괜찮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DJI가 제품이 좋은데, DJI 제품군 자체가 이미 라인은 다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국내에서 유통하는 기업 어딥니까? 제이션 시스템이야. 그러면 뭘 사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개발해가지고 조잡하게 나오고, 뭐 어떻게 뭐 항공우주도 드론 나오고, 대한항공에서도 하고, 뭐 포스텍에 그러니까 뭐 관련돼가지고 방산 쪽 그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드론으로 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축하드리죠. 박수 드리고.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걔들 생산해가지고 그 제품 나와봐야 있잖아요. DJI가 이미 시장 다 점유하고 말을 거예요. 그냥 좀 나쁜 이야기죠. 그냥 나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계속 제이션 시스템 보시면 그죠? 자, 지금 일정도 나와 있잖아요. 일정도 나와 있는 거고, 응? 거기다가 자, 뭐 VR 제품하고 드론하고 연동하는 거? 이거 DJI가 갖고 있는 거예요. DJI 관련해서 홍보 영상 보면 이게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JCN 시스템에서 그 인터뷰 기사를 갖다 보면 드론하고 VR 제품에 드론과 VR 카메라 연동해서 애플 VR 앱을 갖다 통해 가지고 별도의 리모컨 조작 없이 고글의 움직임에 따라서 드론 카메라가 연동, 상하 좌우되는 헤드 트래킹 기술인데요. 이게 DJI의 특허 중에 하나인데, VR 고글 방향에 따라 가지고 카메라가 원격으로 적용돼. 와, 이거 재밌겠다. 나도 하나 살까요? 이런 거 참 그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네, 카메라 컨트롤 없이 얼굴 방향 전환만으로 카메라 방향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훌륭하죠? 네. 자, 드론은 그냥 제시험 봅니다. 아시겠죠? 얘는 참 잘했어요.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십시오. 아유, 뭐 이게 월봉이거든요. 물론 뭐 이거 2000년도까지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월봉상에서도 우상향 띄고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 안 꺾이거든요. 네. 얘는 조정 시
냈습니다. 거기다가 차트 지금 정배열 추이 다 잡고 있고요. 우상향 추이 괜찮습니다. 조정 나오면 얘는 사면 돼요. 네, 아시겠죠? 게다가 제시언 시스템이 이제 시가총액 1,300원입니다. 물론 얘가 그 재무 상황 자체가 썩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DJI 그 관련해가지고 매출 인식 자체가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DJI 자체를 갖다가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해외 직구 통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졌던 거지. 제시언 시스템 자체를 갖다 통한 부분은 좀 작았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근데 얘가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 작년이죠. 불과 몇 달 전에 벌써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 그러니까 4분기 기준 해가지고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들어간 자체의 계획에 이른다면 올해 실적 전망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시언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거는 그렇지 뭐. 예. 대략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특징 섹터 한번 살펴봤고, 그죠? 거기다 코스피 특징 종목, 그러니까 몇 개 봤고, 그리고 그 코스닥 특징도 몇 종목 봤습니다. 지금 뭐 보면 꼭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 갖다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보면, 좀 매력 있는 종목들은 있어요. 매력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고, 예, 이제 그 방송 시간도, 네, 그 보통 1부, 그러니까 50분, 그리고 2부 50분 해가지고 2시간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다 되었고, 예, 지금 게다가, 아직 분석이 덜 끝났습니다. 중국 지준율 인하를 갖다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될 부분인지, 그 분석이 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예, 좀 더, 그러니까 상세한 분석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월 시장 전망 부분에서 금리 인하와 그러니까 ECB나 BOJ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로 인한 부분 자체가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좀 될 겁니다. 되도록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갖다 참조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취합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밸류체인스에서 제공하는 마감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요. 예, 편안한 저녁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밸류체인스였습니다. 이상입니다.